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미국에서의 추석을 지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더러 젊은 세대나 2세들은 미국에서까지 추석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잠깐이지만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좀 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국 생각이 간절한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가 준비한 나눔 음악회, 아름다운 클래식과 가곡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줬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은 고국에서 먼 뉴욕, 뉴저지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비영리 음악단체 세종 솔로이스트는 명절을 맞아 고향 생각이 간절한 어르신들을 위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센터에서 나눔 콘서트를 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이제 한국의 먹는 것도 나누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명절이니까 아름다운 트래디션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기프트가 음악인 것 같아서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권민지, 비올리스트 김정연, 피아니스트 준희정 씨가 함께한 음악 나눔이었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로 시작된 음악회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김동진 작곡의 가곡 가고파로 이어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줬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는 오는 30일 유엔에서 한국 유엔 가입 25주년 기념 음악회와 12월 17일 카네기 홀등에서 연례 기금 모금 갈라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예비선거는 이변 없이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신 정승진 후보는 지지와 후원에 감사하는 한편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후보의 탄생은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정승진 후보는 3,8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42%에 그친 반면 현역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은 5,200여 표를 획득, 57%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고 선거는 정 후보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한인 사회와 지역 유권자의 기대를 받았던 정승진 후보의 도전은 다시 한번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정 후보는 겸허하게 결과를 수용할 것을 밝히며 그동안 지지해준 동포사회와 유권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그 결정을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그동안 저희 캠페인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또 그동안 저희 캠페인 하는 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못 미친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앞으로의 거취와 재도전 의사를 묻는 주변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주위 여러분들과 또 상의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죠. 한편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스타비스키 의원은 11월 8일로 예정된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카를로스 지론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 사회에 관심을 모았던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이 좌절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선거 결과의 이모저모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이변 없이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1,300여 표 차이, 2년 전 예비선거와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초반 학급 과밀화 해소와 퀸즈 지역 소상인 비즈니스 활성화 공약 등을 내건 정승진 후보의 도전이 거셌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다수인 퀸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당의 지지가 확고한 스타비스키 의원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선거 막바지에 터져나온 정 후보의 성소수자 발언과 낙태 반대 발언은 뉴욕주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퀸즈 지역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고 정 후보의 개혁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이 막강한 당의 표심을 뚫지 못했다. 이 성소수자와 그다음에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써 실제 이 좀 젊고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인 유권자의 참여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예비선거 당시 한인 유권자 참여율은 16% 수준. 물론 전체 유권자 참여율 6%의 3배가량이었지만 소수 개임을 고려할 때 압도적인 참여율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일반 투표율보다 조금 높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야말로 결집된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80% 이상 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승진 후보의 도전 실패로 향후 지역구에 도전하는 한인 정치인들에게는 지역구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당 활동을 통해 정당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판세를 뒤집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과 트럼프 지지자를 개탄할 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말 트럼프는 무슬림 비하 발언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클린턴과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2%에서 3%포인트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12일 CNBC 방송과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11일 맨하탄 9.11 테러 추모 행사 도중 어지러움 증세로 휘청거린 클린턴의 쾌유를 빌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클린턴의 폐렴 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듯 만족스럽지 않다. 힐러리는 지난주에 아주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것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결과를 이번 주 중 적당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선거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개탄할 집단이라고 부르는 클린턴의 지난 9일 발언을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인들의 중간 가구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소득 수준은 여러 인종들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3일 발표한 2015년 소득과 빈곤율 그리고 건강보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가구당 중간소득은 56,516달러로 전년도에 53,718달러에 비해 5.2% 올랐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한 해 전인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 소득 수준을 보면 아시아계의 2015년 중간소득이 77,166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백인이 62,950달러, 히스패닉 45,148달러, 흑인 36,898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에서는 히스패닉이 6.1%로 가장 높았고 백인 4.4%, 흑인 4.1%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는 3.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은 지난해 정규직이 330만 명 늘어나 실업률이 6.2%에서 5.3%로 떨어지면서 중간소득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센서스국은 또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빈곤율도 지난 2014년 14.8%에서 지난해 13.5%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 CNN은 중산층의 지난해 소득이 크게 늘었다며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교회 창립 95주년과 9.11 15주기를 맞아 뉴욕 한인교회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교우와 내빈들 다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환희의 송가를 연주자들이 노래하고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어젯밤 뉴욕 한인교회는 옛 교우들을 초청해 15년 전 뉴욕과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던 9.11 테러와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9.11 홈커밍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교우와 그 자녀들로 이뤄진 하트스트링 첼로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바리톤 김성길 교수,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테너 최원휘 씨와 콘서트 음악 감독을 맡은 백혜선 씨의 피아노 협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한 뉴욕 한인교회의 김평겸 장로는 오래전 함께했던 교우들이 모여 평화를 노래한 감동과 의미를 나눴습니다. 9.11을 추모, 내일 기념하는 평화를 짐작하는 그런 음악회를 하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잘 계획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잘 끝낸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콘서트를 위해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김성길 교수는 40여 년 만에 찾은 고향 교회에서 옛 교우들과 다시 만나 평화를 노래한 감격을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옛날 학생 시대에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립던 그 교회를 다시 와서 하게 돼서 정말 집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1921년 개척돼 올해 95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교회는 이날 콘서트를 통해 다가오는 100주년을 준비하며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평화의 기수로서 힘쓰자는 다짐을 온 교우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벌금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각종 체납된 벌금 티켓의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뉴욕시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납한 벌금에 붙는 연체료와 이자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6월 12일까지 각종 벌금 티켓의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국에 따르면 현재 약 140만 건의 벌금 티켓에 대한 연체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규정 위반 사항은 업소 앞 청소와 재활용품의 부적절한 분류, 무면허 업소, 인스펙션 미실시 등입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벌금 원금을 지불한 뒤 연체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후 이의 신청을 위한 공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 추가된 이자나 공판에 참가하지 않아 부과된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만약 공판에 참가했다면 추가 연체료가 사면되는 것은 물론 벌금 원금도 25% 할인됩니다. 뉴욕시는 비교적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 혜택이 큰 편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서민 아파트 6곳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첼시와 어퍼웨스트, 32가 한인타운 인근 등 맨하탄의 노른자 지역 4곳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 동안 뉴욕시 신축 서민 아파트 입주자 모집 수는 578가구가 추가됐습니다. 맨하탄 첼시의 마에스트로 첼시 아파트의 경우 총 75가구를 모집 중으로 스튜디오의 한 달 렌트는 $596, 1인 가구 연소득이 $21,772에서 $25,400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34,972에서 $36,250인 경우 2인 가구의 경우 2베드룸을 $979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롱스, 브루클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 아파트의 수가 적은 퀸즈에서도 지난 9일부터 11월 9일까지 새롭게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소재,
2222 잭슨 애비뉴 아파트는 43,500달러의 연수입인 2인 가구가 913달러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35유닛으로 퀸즈 거주자들은 다른 보로에 비해 추첨대의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뉴욕시 거주자여야 하고 입주 희망자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지원합니다. 브루클린에서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며 11월 말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